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입니다. 오늘 저는 왜 여기 섰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 대국으로 모든 면에서 세계인들 부러워하고 특히 한류를 위해서 지금은 한국을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최근 20년 안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국정원에서 2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3선 하면서 대테러법을 만드는 국가안보 분야 정보위원장 주로 이런 분야의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나라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길게는 미선이, 효순이, 또 세월호, 강우병, 사드, 최근에는 내란몰이 이런 것들이 다 남북한 대립에 의한 연성사상전으로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물들어가서 심지어 우리 당내에서도 분열이 되어서 탄핵에 동조하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만 보면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으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을 가질 겁니다. 지금 우리 당에 많은 후보들이 있고 그동안 많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후보들이 야당의 후보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닦은 경력이나 경륜이나 추진력이나 지방에서 실현했던 역할 등을 봤을 때 저 스스로 판단을 할 뿐만 아니고 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와서 이번에 출마를 해라. 그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도 이철우가 좀 나서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특히 자유우파를 구해야 된다는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감하게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유력한 후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기적 같은 후보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판에 들어가서 심지어 선거 21일 놔두고 공천을 받았는데 8대2로 지고 있는 상황을 21일 만에 10% 가까이 이기는 기적을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론을 찾아보면 아시지만은 모두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다시 우리 당이 이기는 기적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그런 후보라고 저는 저 스스로 평가하고 또 같이 있는 여러분들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에서 만약에 경선 룰이 현재와 같지 않고 우리 당 후보를 뽑아야지 상대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비대위원장께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당 후보인지 저쪽 후보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를 확실히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을 확실히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겠느냐. 이철우로
이재명을 이긴다. 그래서 이재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은 그 상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또 자본시장 이거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북한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북한하고 우리하고 민족이 똑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본시장주의를 채택해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물론 우수한 국민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가들이 있고. 그래서 그 체제 하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그 체제가 흔들리고 지금은 87년도 헌법을 바꿨는데 그 헌법이 우리 옷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몸이 많이 성장했는데 옛날 옷입니다. 옷이 안 맞아서 지금 29번 탄핵을 한다든지 국회 독점을 보면은 국민들이 이래서 국회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지방을 살찌워야 됩니다. 제가 도지사 해보니까 도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일, 심부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헌법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국회는 양원제로 가야 됩니다. 양원제로. 그래서 서로 하원에 하는 일을 상원에서 견제하고 하원도 소선거제로 하니까 표는 몇 표 차이 안 나는데 국회의원 수는 엄청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소중대선거구제로. 그래서 국회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 국회가 이렇게 힘센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여야 동수 비슷했기 때문에 늘 대립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은 결론을 못 내서 그런 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야기해야 됩니다. 지방이 경쟁을 할 수 있는 지방 간의 경쟁도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는 정책만 만들고 지방정부에서 실행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를 지방이 소멸하는 이런 나라 체제로 가면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헌법을 개정을 하면 당선되는 사람은 다음 국회와 임기를 맞추는 그래서 다음 정부가 28년 국회 끝나는 그때 새로 출발해서 국회와 정부가 같이 출발한 헌법을 개정하면은 3년짜리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손들이 제대로 된 선진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기원하고 그때는 이렇게 말 많은 선관위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딴 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이 선거 제도를 믿고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답을 만들 수 있는 헌법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 나라 발전시키는 문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잘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가서 출마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60년 전에 그때 하신 일들로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살고 했다. 그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 대한민국을 살찌우고 지금까지 경제 바탕 또 안보 바탕이 되는 일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가 왔으니까 현대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배고픔을 이겨내고 경제 대국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박정희 정신은 배고픔이고 경제 대국을 떼어내서 초인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개성하여 10가지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첫째, 중화공업 육성 정신을 개성하여 인공지능 전환 국가 디지털 코리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AI 반도체, 생성 AI, 로봇, 배터리, 메타버스, 양자 컴퓨팅, 6대 전략 기술에 공공과 민간 펀드 500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둘째,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개성하여 저출생과 전쟁운동을 크게 전개해야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의식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만나는 자체도 힘들어하고 결혼 힘들어하고 또 결혼해서 출산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많은 병폐가 있습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듭니다. 너무 경쟁사회에 청년들을 몰아넣었습니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다 보니까 결혼도 힘듭니다. 결혼해도 아기 놓으면 아기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기 놓는 것도 포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가 소멸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데 무엇이 소용이 있느냐. 새마을 정신을 다시 살려서 저출생과 전쟁 또 사회 분위기를 결혼하기 좋고 아기 놓기 좋고 키우기 좋은 그런 나라로 바꾸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국민이 너무 불행합니다. 자살률 세계 1등, 저출산율 세계 1등, 이런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다 할 수 있습니까? 빈부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절규를 합니다. 1년에 70만, 80만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 게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시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에너지 강국의 길로 가야 됩니다. 소형 원자로, 수소, SMR, 핵융합, 이런 세계적인 차세대 기술을 발전시키는 에너지 강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넷째, 과학기술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자가 우대받는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 20년 내에 노벨상 받는, 노벨 과학상을 받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의과대학을 모두 가가지고 과학기술자들이 갈 데가 없을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의대보다 훨씬 우대받는 과학기술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키스트,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에 있는 사람을 모셔와서 키스트 과학연구소를 만들었는데 93살 된 분이 그분이 우리 도청으로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근무할 때 통행금지가 있는데 우리는 키스트 근무하는 사람은 통행금지가 없었다. 12시 넘으면 경찰이 앞에서 기다린다. 집이 어디냐 물어보고 경례 딱 붙이고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 그렇게 과학기술자들을 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 경북 도지사로서도 1년에 한 100명 정도는 과학기술 특화 대학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 500만 원씩 월급을 주는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금년 2학기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1년에 1000명 이상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분들이 의사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는 과학기술 강국을 만드는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 정신을 개성해서 사이버, 우주, 드론, 첨단군을 만들어야 됩니다. 북한에 핵이 있는데 핵 억지력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핵무장, 핵우산 모든 옵션을 다 공개적으로 토론하면 나라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는 국민건강보험의 정신을 확장하여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 이번에 산불 났는데 보니까 대피하는데 요양원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요양원만 한 7, 8천 명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 바이오 코리아를 만들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나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세계 세 번째입니다. 일본, 이탈리아, 한국. 그런데 우리나라는 골골 10년이 있습니다. 골골 10년. 이 골골 10년을 반드시 없애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는 한일 협정의 실용 외교. 그 당시에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래도 한일 외교를 뚫어서 오늘날 포항제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살찌웠습니다. 실용 외교해야 됩니다. 한미일 외교를 더 강화하고 안보 협력 체제로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 외교에서 우리가 큰 소리 치고 또 특히 과학기술, 반도체, 배터리, 희귀 광물, 핵심 전략 산업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협약도 체결해야 됩니다. 이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일 외교를 뚫었듯이 그런 외교 역량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을 개성해서 초인류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 계획이 없습니다.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5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가 있다. 100년 후에는 어떻게 돼가 있다. 5년 후에는 어떻게 만들겠다. 거기에 재정, 세제, 노동, 산업, 기술, 복지 모든 분야에서 초인류 국가를 지향하는 가감한 목표를 설정하는 로드맵과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혁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9번째는 산림녹화 사업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산림녹화를 해서 빈둥산을, 산이 이렇게 우거진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을 보호만 했지 관리가 안 되고 경영이 안 됩니다. 바라보는 산이지 돈이 되는 산이 안 됩니다. 전 세계의 지구 중에 바다가 70%고 육지가 한 30% 정도 됩니다. 산은 육지 중에 30%가 산입니다. 우리는 육지도 작은데 산이 63%입니다. 원래는 70%인데 좀 많이 줄어서 63%인데 세계 평균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산이 한 30% 정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깎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돈 되는 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10번째 의무교육 실시의 정신을 개선해서 사교육의 의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선진국형 공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제가 도청에서 매주 화요일 날 파공이라 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 우리나라 출신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특강을 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의과대학 온 서울대 의대 출신 대학원생 절대 못 따라간다. 이게. 왜 그러느냐? 공부는 여기 있을 때 과학고등학교 나오고 서울 의과대학 나왔는데 그 와서는 답 없는 문제를 냈는데 답을 찾고 있다. 이게. 오지선다형으로 내 수능 시험 치고 공부하고 학교가 대학 가서도 딸딸딸딸 애우는 것만 하고 창조적인 인간이 안 됩니다. 과거는 우리나라 교육을 잘 시킨다고 했습니다. 창조적인 인간이 안 나오고 그냥 익숙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 기술을 추격하는, 그때까지는 우리 기술이 좋았습니다. 추격하는 것은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하는 기술은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는 겁니다. 창조적인 인간을 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학원을 없애라 이게요. 학원을. 그 학원 때문에 아기를 많이 못 놓는 겁니다. 학원비가 이렇게 드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걸 공격으로 다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저출생과 전쟁하면서 학원 없애는 방법은 아파트 1층을 모두 우리가 매입해서 거기에 영세반, 1세반, 2세반, 3세반, 초등 저학년반, 고학년반 여기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린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으로 퇴근하고 하교하고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노는 거예요. 거기에서 음악, 미술, 체육, 장단점이 있는 것을 공부를 시키면은 또 어린애는
0세, 1세, 2세 정말 애기 잘 보는 분 채용을 해서 아기를 다 공짜로 봐주는 겁니다. 돈 주는 것보다 애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까지는 나라에서 다 키워줍니다. 이것은 사교육 할 필요도 없고 공교육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교육 없이 공교육 천국으로 만드는, 그러고 창조적인 인간을 만드는 그런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그래 하다 보면은 제가 윤석열 정부 들었을 때도 교육부 폐지해야 된다. 교육부에서 전부 대학을 똑같이 관리하면 똑같이. 제가 대통령 되면은 대학을 전문가한테 넘겨야 됩니다. 대학교 총장이 4년마다 선거를 하니까 이것은 보통 선거보다 더합니다. 그냥 대학이 선거화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 웬만하면은 삼성이나 SK나 LG 이런 데서 학교를 넘겨줘야 자기 기업에 맞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혁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생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약간은 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수준은 안 됩니다. 우리도 작은 미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처럼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를 이민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독일, 프랑스 이런 데서 어떻게 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했느냐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제도적인 비혼이라든지 제도적인 문제도 많이 해결하지만 우수 인재를 많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우수한 사람들이 다 미국을 찾아갑니다. 일론 머스크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인재가 되었겠습니까? 일론 머스크 어떻게 한국에 있으면 깜빵 안 가면 다행했을 겁니다. 제도적으로 누구나 창조적으로 일하고 자유를 주는 그런 나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일들을 현대로 바꾸는 새로운 박정희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초인류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자는 산불 이렇게 대형으로 났는데 산불 났는데 도지사가 대통령 출마하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산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이 굉장히 비가 적게 와서 말라 있는 데다가 기온이 높아가는데 불이 나서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생깁니다. 우리 대한민국 48년도 건국되고 77년 동안 산을 태운 면적의 2배 가까이 탔습니다. 집도 2배 가까이 탔습니다. 심지어 영덕 바다에 있는 배가 산불 났는데 탔습니다. 이 산불 끄는 장비, 과학기술 다 바꿔야 돼요. 수정도 잘 안 타는 수정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탔는 지역을 관광 자원화하는 이런 국가 대개조 재창조 사업은 도시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모두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는 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도 국가 예산과 합니다. 도지사는 거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대피하고 주민들 위로하고 대피 시설 잘 만들어주고 이 정도의 일을 거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바로 국가 대개조 사업에 산불 났는 지역을 혁신적으로 바꿔서 관광 자원화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는 체제 수호 전쟁에다가 우리 정권 수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 후보는 정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그런 경선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감동을 주려면 미스터 트롯을 모방해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런 형태에서 신인 가수, 무명 가수가 최고 정상에 올라야 국민들께서 저런 후보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각오를 오늘 국민들께 보고드리고 그 길에 온몸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초인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